돈을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 돈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진정한 부는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명심하라. 나는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다. 이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돈 전부를 얻을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나는 부자가 될 권리를 타고났다. 풍요롭고 행복하며 빛이 나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풍요롭고 행복하며 번영하는 삶을 살기 위한 돈도 갖게 되어 있다. 나는 영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삶을 부여받았다.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고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것으로 주위를 둘러쌀 능력도 있다. 잠재의식이 주는 부를 누릴 수 있는데 왜 현실에 안주하려 하는가? 일단 돈과 친구가 되면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가질 수 있다.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은지 스스로를 의심하거나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자. 더 충만하고 행복하며 멋진 인생을 살고 싶기에 돈을 갈망하는 것뿐이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주적 원리에 따르는 것이다. 부는 단순히 좋은 걸 넘어 아주 좋은 것이다. 돈은 교환의 상징이다. 돈은 자유뿐만 아니라 아름다움과 세련됨, 풍요로움과 고급스러움을 상징한다. 한 국가의 경제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하다. 혈액순환이 원활할 때 신체가 건강한 것처럼 인생에서 돈이 막힘없이 순환해야 재정적으로 튼튼하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돈을 금고에만 넣어놓는 등 손에 꽉 쥐고 있으려 하고 돈이 새어나갈까 걱정할 때 재정 상황은 병든다. 일종의 상징인 돈은 수세기 동안 여러 형태로 존재했다. 금, 은, 소금, 구슬, 장신구 등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돈으로 기능했다. 고대에는 사람들이 가진 양과 소의 수에 따라 재산의 규모가 결정되기도 했다. 현대에 들어서는 화폐나 기타 금융상품이 재산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양을 끌고 다니면서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보다 수표를 쓰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이다. 일단 잠재의식의 힘을 이해하면 영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는 왕도로 가는 지도를 얻은 셈이다. 마음의 법칙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 경제위기, 주식시장의 변동, 경기 침체, 파업, 인플레이션, 심지어 전쟁이 난다고 해도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의 부의 아이디어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나 잠재의식이 필요한 것을 가져다 줄 것이고 삶에서 돈이 막힘없이 흐르며 언제나 넉넉할 것이다. 그렇게 잠재의식에 명령하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룻밤 사이에 경제가 무너져 모든 재산이 종이장이 되어버릴지라도 계속해서 불을 끌어들일 것이다. 또한 경제 위기를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할 것이고 오히려 위기 상황이 더 큰 이익을 위한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장을 읽으면서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한다. 정말 그런 자격이 있을지언정 실제로 더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용히 또는 공공연히 돈이 나쁘다고 비난하기 때문이다. 돈을 더럽다고 하거나 자녀와 친구들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라고 말한다. 가난에 대단한 미덕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 은근슬쩍 잠재의식으로 보내는 것도 이에 한몫한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사고 패턴은 어린 시절 교육을 잘못 받았거나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파산했지만 뭐 괜찮습니다. 돈을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돈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한 남성이 내게 다가와서 말했다. 이 말은 혼란스럽고 신경증적인 생각을 반영한다. 돈에 관한 이상한 믿음이나 미신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려라. 돈이 악하다거나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라. 도망가라고 돈에 발을 달아주는 꼴밖에 안 된다. 비판하는 대상은 결코 끌어당길 수 없다. 사기꾼이 아니면 돈을 많이 벌 수 없다라는 말을 분명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자신보다 더 성공하거나 돈이 많은 친구를 보며 씁쓸해하거나 배가 아팠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사서 고생하고 있다. 친구들에게 품은 부정적인 생각과 부를 비난하면 번영과 부가 도망가 버린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부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 손으로 내쫓고 있다. 이 사람은 두 가지 모순된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부가 나에게 흘러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저 친구가 번 돈은 더럽고 악하다 라고 말한다. 이러한 모순은 가난과 비참으로 향하는 도로의 이정표와도 같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됐다면 함께 기뻐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돈만을 사랑하면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쳤거나 조화롭지 않은 것이다. 나는 힘과 권위를 슬기롭게 사용하기 위해 태어났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다른 사람들은 돈을 갈망한다. 돈에만 신경을 쓰고 내가 원하는 건 오로지 돈이야. 돈을 모으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어. 중요한 건 돈밖에 없어. 라고 말한다면 돈을 벌고 재물을 모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무엇을 위해서인가? 이는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감쪽같이 잊어버린 것이다. 나는 마음의 평화, 조화, 사랑, 기쁨, 그리고 온전한 건강에 대한 굶주림도 채워야 한다. 그런데 돈을 유일한 목표로 설정했다면 잘못된 선택을 내린 것이다. 아마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돈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임종을 앞두고 돈을 버는데 시간을 더 보냈으면 좋았을걸 이라고 후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나는 숨겨진 재능을 진정으로 표현하고 삶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으며 다른 사람의 안녕과 성공에 이바지함으로써 기쁨과 미학을 느끼길 원한다. 가난은 미덕이 아니다. 다른 정신질환처럼 일종의 마음의 병이다. 만약 몸이 아프다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깨닫고 도움을 구하거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삶에 충분한 돈이 흐르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다. 내면에 있는 생명의 원리는 성장과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려고 한다. 우리는 누추한 집에서 누더기 차림으로 배를 고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다. 행복하고 번영하며 성공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실생활에서 돈을 늘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다음 확언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하면 된다. 돈이 좋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나는 현명하고 건전하며 분별력 있게 돈을 사용합니다. 돈이 삶에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돈을 풀어주면 놀랍게도 몇 배가 되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돈은 좋고 또 좋은 것입니다. 눈사태처럼 돈과 풍족함이 쏟아집니다. 나는 선한 목적으로만 돈을 사용합니다. 행복하고 마음이 풍요로워짐에 감사합니다. 금이나 은, 납, 구리, 철광맥을 땅속에서 발견했다고 치자. 이런 광맥을 악하다고 사람들에게 알리겠는가? 당연히 아니다. 모든 악은 인간의 몰이해와 무지, 그릇된 삶의 해석과 잠재의식의 오용에서 비롯된다. 돈은 그저 상징이다. 그래서 납이나 주석 같은 강물을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20세기 초 미국은 주와 다임과 쿼터를 은으로 만들었다. 두 동전의 가치는 각각 10센트와 25센트에 해당한다. 시간이 지난 후 정부는 더 저렴한 금속으로 동전을 주조했다. 하지만 쿼터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금속의 값어치가 25센트가 되지 않더라도 쿼터가 25센트라는 건 불변이다. 물리학에서 두 금속 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원자의 전자수와 종류다. 금속에 흐르는 전자의 흐름을 바꾸면 어느 한 금속을 다른 금속으로 바꿀 수 있다. 비금속을 금으로 바꾸려는 연금술사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것이다. 여기서 하려는 이야기는 금은 납보다 더 선하거나 악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서로 성질이 다른 물질일 뿐이다.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납보다 금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유는 금이 납보다 더 귀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호주에서 한 젊은이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다. 과학 수업을 듣고 성적도 좋았지만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 의대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땅에 심은 씨앗은 싹을 틔우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끌어당깁니다. 같은 원리로 필요한 아이디어를 잠재의식에 심기만 하면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젊은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이름이 굵은 활자로 크게 쓰여 있는 의사 면허증을 매일 상상했다. 면허증의 이미지를 분명하고 상세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진료실 벽에 액자로 걸려있는 의사 면허증의 먼지를 닦고 털면서 면허증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화 기법을 4개월 정도 지속했다. 그러자 어느 날 젊은이가 청소한 진료실을 쓰는 의사가 그에게 다가와 혹시 보조로 일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의사는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었고 젊은이는 다양한 의료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마치자 의사는 젊은이를 보조로 고용하였다. 의사는 젊은이의 명석함과 결단력에 감명받아 나중에 젊은이가 의과대학에 입학하도록 도왔다.
오늘날 이 젊은이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의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젊은이가 성공한 이유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고 잠재의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익혔기 때문이다. 결과를 명확하게 한다면 이미 그 결과를 실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셈이다 라는 오래된 법칙을 활용했다. 여기서 결과란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젊은이는 의사가 되는 현실을 상상하고 보고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의사가 되는 아이디어를 품고 살았다. 그 아이디어를 고수하면서 영양분을 주었고 사랑하며 키웠다. 마침내 시각화 작업을 통해 아이디어는 겹겹이 쌓인 층을 뚫고 잠재의식에 스며들었고 하나의 신념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 신념은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겼다. 대기업에서 일하는데 능력만큼 월급을 받지 못한다고 가정해보자. 고용주가 내 가치를 알아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분개하며 더 많은 돈과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고용주에게 마음의 벽을 쌓으면 무의식적으로 회사와도 마음이 멀어진다. 해고를 향한 일종의 과정을 진척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과정이 진행되다 보면 어느 날 그만두는 게 좋겠네 라는 말이 상사의 입에서 나올 것이다. 사실 나를 해고한 사람은 상사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상사는 단지 부정적인 정신 상태를 확인하는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다. 이게 바로 작용과 반작용 법칙의 예다. 여기서 생각은 작용이고 잠재의식의 응답은 반작용이다. 투자와 관련된 조언이 필요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채권이 걱정된다면 차분하게 주장하라. 무한한 지성이 모든 금융거래를 관리하고 감시합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대박이 납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자주 반복한다면 잠재의식이 현명한 투자의 길로 나를 이끌어줄 것이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손실을 보기 전에 리스크가 있는 증권이나 주식을 팔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기 때문이다. 대형 상점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원과 감시원을 고용한다. 그리고 매일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는 사람들을 잡아낸다.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결핍이 있고 제한적이다.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려고 애를 쓰느라 정작 내면의 평화와 조화, 신념, 정직, 진실함, 선의, 자신감을 저버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러한 메시지는 잠재의식에 전해져서 성격, 품위, 사회적 지위, 마음의 평화 등 온갖 종류의 상실을 끌어당긴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의 원천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다. 만약 진정한 부를 보여달라고 잠재의식에 요구하면 잠재의식은 그 요구에 응답해 일자리를 찾아주고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정직함과 진실함, 끈기가 배양되면 나 자신과 사회 앞에 떳떳할 수 있다. 자유와 안락, 그리고 부를 누리는 지름길은 잠재의식의 힘과 생각, 심상의 창조력을 인식하는 데 있다. 풍요로운 삶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정신이 부를 받아들이고 부자가 될 것을 기대한다면 잠재의식은 그 나름의 수학과 역학을 사용해 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부유하다는 기분을 느끼기 시작하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다음 내용을 매일 확언하며 마음속에 새겨라. 나의 잠재의식은 무한한 부를 생성합니다.
부자가 되고 행복하며 성공하는 것은 나의 권리입니다. 엄청난 돈이 막힘도 없고 끝도 없이 흘러들어옵니다. 나는 나의 참된 가치를 언제나 알고 있고 재능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